10%의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가는 순간 고립되는 거죠. 반대로 노동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부분까지로 권리가 훨씬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로 폭이 넓어질 수 있죠. 아니,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정부가 조사해라, 정부가 조치해라, 정부가 자료 내놔라, 이렇게만 요구해오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조사하고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분노를 만들어내고 조직 사업을 하고 이 힘을 모아서 요구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 전통과 이 힘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역대 정권들이 추진해온 노동계약의 역사를 쭉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화, 그리고 고용 형태의 유연화, 그리고 이제는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문재인을 계승해서 윤석열이 할 핵심 쟁점, 핵심 정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노동자 운동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뭘 추진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뭐 딱 정리돼서 무슨 PPT 정리되듯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본능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걱정을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지? 근데 이와 함께 그러면 막아내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혹은 뭐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고용 형태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한국에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니까 노조라는 무기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무려 90%거든요.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10%의 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가는 순간 고립되는 거죠. 야, 너희들만 잘 살겠다는 거냐? 너희들만 뭘 하겠다는 거냐? 노동시간을 유연하려고 하는데 공세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뭐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 관련한 뭐 이런 공약이 여러 후보에게서 나오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주 4일제를 가더라도 결국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혹은 대기업 내지 공공부문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더 열악한 노동자들은 반대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노동자 운동은 그렇게 만약에 일이 진행될 경우에 고립되고 오히려 더 뻗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노동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영역에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그 부분까지로 권리가 훨씬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대로 폭이 넓어질 수 있죠. 뭐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100%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예컨대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차별 폐지, 똑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나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지금 택배 노조 파업을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새벽 1시 뭐 이럴 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주 50시간제라고 하는데 저녁 지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예컨대 또 어떤 요구들을 좀 내걸어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은 사실은 뭐 민주노조 운동 안에 정파를 초월해서 거의 합의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 혹은 계급적 운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민주노조 운동 혹은 계급적 노동운동은 불가능하다. 설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요구를 조직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영역이라고 봅니다. 첫째, 이들이 적정한 임금, 우리가 최소한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은 되지만 데이터를 실제로 살펴보면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위법을 적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적발하는 데는 대부분 어디냐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위반이 없어서 안 잡냐? 아니에요.
해요. 안 합니다. 근로감독을 거의 안 해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 사건들, 우리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안 줘요 라고 하는, 신고로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사건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근로감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라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관련 이런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슬로건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잘 작동이 안 되는 혹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에게 다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진짜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신고하고 옵니다. 신고해서 위법을 잡아내는데 정부는 여기에 근로감독을 하질 않아요. 신고가 있어야만 출동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직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업종이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럼 대리운전 기사들이 실제로 거리가 많이 줄었죠. 그럼 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사실 화물 트럭 기사들에게 최근에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제도가 일몰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 3년째로 올해 연말이 이제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일몰제로 3년 동안 시범 시행을 해봤는데 이걸 내년에도 쭉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해보니까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게 우리에게 최저임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의 최저임금 제도다 라고 하면서 화물연대나 이런 노동자들 이제 파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 대리운전 노동자들, 배달 라이더들,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그 업종에 딱 특화된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최저임금 투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열기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입 범위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최저임금 위반, 뭐 최저임금 아무리 주장해봐야 뭐 나아질 게 없네라고 하는 사그라든 게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영역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사실 최저임금 요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요구로 만들자. 그래서 이들도 최저임금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입각하면 도급제 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 이게 뭐냐면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당 임금을 참 계산하기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별도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법만 만들어졌지 30몇 년째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사문화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을 활용하면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당장 뭐 모든 걸 한꺼번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시범 시행이라도 해보고 뭔가 연구라도 해보고 이 노동자들과 소통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요구해보자는 거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대재해법, 산재나 이런 영역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금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차별을 두느냐?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요구하고 그 영역을 조직하고 해본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다라고 맞불을 놔야 상대가 되는 거 아니냐,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핵심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는 걸 만드는 거네요.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뭔가 대대적인 공세를 해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온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다 겪었던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강도가 높게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장난 아닌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문제는 그게 왜 무서워 보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준비, 근육과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 있게 밀어 올리는 이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를테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정부가 조사해라, 정부가 조치해라, 정부가 자료 내놔라 이렇게만 요구해오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료를 만들고 조사하고 실태를 분명히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분노를 만들어내고 조직 사업을 하고 이 힘을 모아서 요구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 전통과 이 힘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은 현장의 조합원들, 과거에 임금 인상 투쟁할 때 조합원 설문조사 기본이었죠. 여러분들 삶은 어떻고 임금 인상은 얼마가 적절하고 만약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뭐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논리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 등등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공단 실태조사, 미조직 노동자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졌었는데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안 쓰고 살았던 근육, 그런 힘,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을 만들어낼, 그래서 조사하고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냥 세게 주장만 하고 세게 질르기만 하는 이런 거에는 아주 뭐 내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정부는. 정반대로 이런 근거를 세우는 과정에 밑바닥 노동자들을 실제 만나고 조사하고 이들의 분노를 조직하는 이런 과정이 더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을 가장 강조하고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역대 정권의 노동계약,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인사이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최저임금법 이렇게 슬로건을 하니까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주기적으로 모셔서 많은 것들 좀 물어보고 함께 공백한 시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동지하고는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